네, 북한 김정은 체제가 대북 제재 이후 해외에서부터 구멍이 나는 걸까요? 5월 제7차 당 대회를 앞둔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시점에 북한 내부의 속사정이 점점 곪아가고 있습니다. 이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, 송지영 전 북한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탈북자들 인터뷰를 했습니다. 이번에 13명, 그건 이미 나온 얘기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13명이 북한 식당, 유경 식당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탈북을 했는데 네.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.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것도 북한에 있는 분도 아니고 북한 외부에서 그나마 잘 나가던 사람들이.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? 예, 이번 탈북의 그 특징은 일단 북한 내에서 떠난 것도 아니고 소위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요건을 가지고 밖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단체로 탈북했다. 여기 이제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? 예. 물론 무역관이나 무역일꾼이나 또 이렇게 정보원이나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람은 있지만 이 다수가 13명이 이렇게 탈북했다는 건 이제 말씀하신 그야말로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노동당의 한계 세포가 북한을 배반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큰데 이것도 이제 불과 그 탈북을 결심하고 우리 측의 의사를 전달한 지 한 보름 채 지나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은 예. 정말 그 해피엔딩으로 끝난 대본 없는 드라마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예. 잠시 뒤에 다시 이제 분석을 하도록 하고요. 이들의 그 탈출 과정 저희들이 이제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. 요것도 좀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. 아까 지적하신 시간이 짧았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. 지금 어떻게 추정되고 있습니까?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정부에 우리 당국에 이제 망명 의사를 밝힌 것은 3월 중순이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4월 5일 날, 4월 5일이면 북한에서 이제 충명절이라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좀 공휴일로 보냅니다. 요날 이제 그 탈출을 시작해서 7일 날 벌써 중국을 벗어났고 8일 날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. 예. 그야말로 아주 박진감 넘치는 그 탈북 경로였는데 이것을 볼 때는 아마 적어도 우리 당국의 순발력 있는 노력과 함께 중국 당국의 묵인이 좀 있었지 않았느냐. 아하. 즉 중국 당국으로서는 지금 북한에서 비교적 제재를 좀 세게 가하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보다 더 임팩트 있는 아마 제재라는 것은 이와 같은 북한 체제가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북한이 더 거기에 제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중국 당국의 묵인이 없이 중국의 그 저장성에서 쉽게 국경을 벗어나서 삼국에서 우리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온다는 이런 건 쉽지 않거든요. 그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또 하나 외교적인 드라마이기도 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중국 당국의 묵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속한 탈북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. 왜 중국이 묵인을 하는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 개발 이런 것들이 다 북중 간에 좋지 않은 관계 이게 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겁니까? 그렇죠.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지만 북한은 어느 정도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각오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그 적대적인 표현도 삼가하지 않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뭔가 평양 정권에 좀 임팩트 있는 하나의 타격을 가해서 제재의 어떤 성과를 내겠다 이런 아마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. 그럴 때 바로 이런 망명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이것이 평양 정권에게 정말 임팩트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아마 우리 정부에 협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13명이나 탈북을 한 거거든요. 네. 한두 명도 아니고. 그리고 이게 가족이라면 이해가 됩니다. 가족들은 다 챙겨야 되니까요. 근데 이 사람들은 동료들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고서야 13명이 집단 탈북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. 네. 이 좀 특이한 측면 아니겠습니까? 네,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이제 한두 명이 이제 제가 아는 동생 중에서도 북한 이제 봉사원 이제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탈출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언니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혼자서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뭉쳐서 예. 단체적으로 이렇게 탈북한다는 게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. 예. 그 중에 한 명이 보이원이라고 하죠. 예. 그 속에 속해 있는 보이원한데 이제 입만 뻥긋하면 북한에서 이제 보이국 이국에서 나와서 바로 즉시 체포할 수도 있는데 그 지배인이란 자체가 이제 남성분이라고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지배인이 저 12명을 다 이끌고 단체로 입을 막고 이제
탈북을 했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. 제가 보기에는 좀 지배인이 해외에 나와서 인간적으로 그 봉사원 여성분들에게 잘해주고 또 북한으로부터 받는 제재 압박을 받으면서 다 같이 우리가 뭉치면 살고 뭐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쪽으로 설득을 잘 했든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잘해줬든지 예. 네 그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다 같이 조사를 받고 다 같이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요. 국가의 돈을 그만큼 이제 달러를 상납하지 못하면 다 같이 처벌받는다. 어쩔 거냐 이런 협박도 좀 있은 것 같고.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? 이게 그렇죠. 야, 탈북하자. 한 사람 한 사람에서 13명이 할 수는 없을 거고 네. 어느 순간에 그냥 우리 다 떠납시다. 뭐 이런 얘기를 누군가 했을 때 네. 그게 그럽시다라고 가는 분위기가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. 그 계기가 북한에서 이제 돈을 자기네가 이제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원래 이분들이 연길에 있은 유경식당이 예. 연길에 있었는데 3개월 전에 지금 저장성 닝보로 옮겨왔다는 거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닝보에는 이제 북한의 영사관이 없습니다. 북한의 영사관이 있다는 건 베이징, 심양, 단동에 있거든요. 아하. 네, 그러니까 좀 북한의 보위부의 눈길이 조금 미치지 않는 것이고 예.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달러를 만지고 외국 사람들을 상대하고 또 여기서 대한민국에 대한 드라마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방송 같은 걸 많이 접해서 탈북 루트라든지 또 탈북자들이 와서 어떻게 살고 있고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어느 정도 이제 아는 북한에서도 엘리트이고 뭐 장철구 상업대학 졸업했고 또 이게 엘리트 분들이 여기 와서 세상이 돌아가는 눈을 번 거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회의감을 느껴서 지배인이 파워가 있다든지 아니면 리더십이 있어서 한마디 했는데 거기 다 같이 호응하지 않았을까? 예. 우리 다 같이 들어가면 다시는 외국에 나올 기회가 없고 이제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이제 생활 총화받고 정말 우리는 정말 여기서 끝장난다. 이럴 바엔 다 같이 뛰자. 뛰자. 네, 같이 생각이 한 합동하지 거군요. 않았을까? 네.